요즘 이런 기사들 때문에 굉장히 밤잠을 설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으시죠? 그러고 또 이제 뭐 부동산 상승으로 가냐 하락으로 가냐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할래 이랬다가도 또 막 유튜브 찾아봐서 앞으로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되나요? 막 이런 거 또 엄청 또 찾아보면서 또 하락으로 갈래. 야, 그렇지. 이제부터 하락으로 갈 거야. 아니야. 다시 잠깐 잃었다가 또 상승으로 갈 거야. 또 막 이렇게 막 또 고민하면서 팔아야 되나, 가지고 있어야 되냐.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고통스럽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나의 부동산 자산을 끄떡없게 만드는 방법. 지금부터 김사부가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괴로워하는 사람들은 네 가지 부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대출을 많이 받은 사람들. 그렇죠. 당연하게 대출을 많이 받으면 이런 상황이 오면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뭐 부동산에 한번 전화 한번 해봤더니 뭐 지금 매물 엄청 쌓여 있어요. 뭐 그 금액에도 안 나가요. 막 이런 얘기 들으면 겁을 덜컥 먹는데 뭐 물론 간땡이가 조그만 사람이 더 많이 겁을 먹겠죠. 그런데 그보다 더 많이 겁을 먹는 사람은 대출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당연히 더 겁을 많이 먹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대출이라는 것은 오를 때 내가 이자를 아무리 부담해도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는 아무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서 이자를 내는 상황이 온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일한 그 돈이 다 허공에 날아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오래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포감이 더 심하게 오죠. 두 번째 부류는 전세가 좀 전통적으로 그렇게 잘 나가지는 않는 지역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또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겁이 나는 거죠. 이렇게 진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전세도 떨어지진 않을까? 전세가 잘 안 나가진 않을까? 세입자가 나간다고 그러는데 내가 내줄 돈도 없는데 어떡하지? 막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세 번째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종부세 부담을 매우 많이 갖게 되는 분들. 종부세 시기가 지금 째깍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돈을 내려고 생각하니까 너무 이제 고통스럽고 힘든 거죠. 부동산으로 아무리 많이 돈을 벌었다고 하더라도 그건 평가 수익일 뿐이고 종부세는 직접 내야 되는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뭐 굉장히 고통스럽고 그런 데다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거래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정말 겁을 먹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 네 번째 부류는 어떤 분들이냐면은 의외로 이런 분들도 많습니다. 하나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도 걱정을 하는 분들, 이런 분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부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중에서 1, 2, 3번과 4번은 조금 다르니까 1, 2, 3번을 먼저 해결하고 그리고 4번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1, 2, 3번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사실 하나밖에 없죠. 매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에이씨, 그럴 줄 알았어. 이러면서 이제 확 지금 채널 돌리려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매도를 임하는 자세, 이런 것도 배우셔야 될 자세입니다. 막상 매도를 하려고 하니 걸리는 게 굉장히 많이 있죠. 어떤 것들이 걸리냐면 일단 이런 것들이 걸립니다. 첫 번째는 세입자 낀 상태로 매매가 잘 안 돼요 라고 저한테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사비를 좀 드릴 테니까 나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 방법이 아니라면은 싸게 파는 방법밖에 없죠. 근데 이제 뭐 이렇게 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뭐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냐면 싸게 내놨는데도 안 팔려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얼마나 싸게 내놓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시세보다 많이 싸게 내놨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시세보다 싸다는 것이 전 고점보다도 더 높은 금액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팔립니다. 전 고점보다 낮은 금액에 내놔야 팔리죠. 자, 여기서 잠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나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앞으로 하락장이 올 거니까는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매도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예,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재산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꾸 이렇게 미래를 알려고 하는 것이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미래를 알려고 하는 걸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사람은 본인이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합니다. 절대 미래를 알려고 노력을 하지도 않아요. 예. 저한테 오셔서 이런 분들 굉장히 많죠. 뭐 2015년에 사부님 알았더라면 16년에 17년에 18년에 알았더라면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죠. 거의 그런 얘기를 저한테 많이 하잖아요. 2015년, 2016년, 17년 이런 때는 저는 부동산 전문가로 활동을 안 했을까요? 예.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왜 그 사람들 눈에는, 그 사람들 귀에는 제 얘기가 안 들어갔을까요? 예. 그거는 본인들이 듣고 싶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예. 본인들은 그때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 부동산 가격은 안 올라. 예. 부동산 가격은 이제 떨어져. 이 정도면 됐어. 올라도 조금밖에 안 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거에 맞게 얘기하는 사람들 것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에 온 겁니다. 이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은 성공하신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사실은 대부분은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좀 더 박탈감을 갖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후회되는 분들 많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 후회를 안 하려면은 이런 거를 고치셔야 돼요. 그런데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예. 자꾸 미래를 공부한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본인이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차라리 그럴 거면은 미래를 예측하려고 하는 걸 버려버리고 그냥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여러분들의 자산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세팅을 하는 게 더 낫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은 조금만이라도 이런 조정 기간이 길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매우 고통스러워합니다. 매우 고통스러운 게 끝이 아니에요. 또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고통 끝에 매우 싼 가격에 매도를 하거나 엉뚱하게 매도를 하거나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같은 때라도 적극적으로 매도를 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두 번째. 어떤 고통을 저한테 토로하냐면은 팔려고 하는데 팔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양도세를 너무 많이 내요. 양도세 뭐 77% 내면서 팔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1, 2, 3번에 해당하면 77% 내고라도 파세요. 예. 파는 게 맞습니다. 예. 23%라도 건질 수 있을 때 건지는 게 맞습니다. 예, 여기서도 오해하지 마세요. 앞으로는 23%도 못 건질 날이 올 겁니다. 라는 뜻이 아니라고요. 예. 왜냐하면 23%로 건진다는 의미는 23%만 건집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투자한 자금도 빼잖아요.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의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그 고통을 겪지 않고 그 고통 때문에 더 나쁜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라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과감하게 23% 정도의 수익이라고 하더라도 매도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또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팔려고 하면 내가 이렇게 1억에 팔았는데 이게 2억으로 오르면 어떡하지? 하는 공포가 하나 있고 또 하나의 공포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내가 지금 2,300만 원만 먹고 빠지면은 나중에 언제 1억을 벌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 그런데 점점 여러분들이 투자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런 거를 과감하게 할 수 있어집니다. 왜 그러냐? 아니 돈을 지금만 법니까? 예. 근데 투자에 대한 내공이 적으면 적을수록 이번 이 기회에 더 많이 벌어야지만이 내가 뭔가 살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예.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투자의 내공을 닦아 나가가지고 자꾸 쌓아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계속되는 기회를 여러분들이 계속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걸 알고 있으면 일단 지금 위험은 1, 2, 3번에 해당되잖아요. 그 위험은 벗어나서 기다려보지 뭐 라는 여유를 갖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여유를
가져야만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아예 뭐 문의 자체가 없대요. 예. 어떻게 뭐 싸게 내놓고 뭐고 뭐 의미가 없어요. 아예 문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건 뭐 적극성을 띈다고 해도 뭐 어떻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예. 이런 상황에서는 저도 해결책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진짜 없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잘 내용을 이렇게 들어봐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있냐면은 부동산 한 3개 갖고 있어요. 그래서 1, 2, 3번인데 3번이 이제 골칫거리예요.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어떻습니까? 3번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 2번은 냅두고 3번을 팔으려고 하는 게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3번을 팔려고 하는데 문제는 3번이 아예 문의조차 없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1번을 파세요. 이러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대부분 못 받아들입니다. 그렇죠. 예. 아니 1번, 2번 그나마 좋은 건데 1번을 팔으면 어떻게 해요? 안 되죠. 맞습니다. 상식적으로 1번을 팔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아까 말한 그런 위험한 1, 2, 3번에 해당되는 상황이라면 팔릴 수 있는 걸 팔아야죠. 예. 안 팔리는 거를 가지고 어떻게 파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일단은 팔릴 수 있는 걸 팔아서 세금에 대한 부담도 줄이고 현금도 확보하고 그러면서 다음 기회를 노리고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꼭 3번만 팔았으면 좋겠어 라는 이런 고정관념도 좀 벗어나실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위험을 피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4번째 부류 있잖아요. 예,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걱정이 되고 있는 분들. 여러분, 부동산이 집값이 정말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예.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딱 하나밖에 문제가 안 돼요. 전세금이 낮아지는 거, 임대가 안 맞춰지는 거, 이게 제일 문제죠. 예. 그렇지 않고는 문제될 게 없어요. 집값이 떨어지는 건 문제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임대가가 많이 떨어질 수 있는 지역이냐 아니냐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역전세난이 난 거는 우리나라 부동산 역사 통틀어서 딱 2번밖에 없습니다. 예. 한 번은 IMF 때, 또 한 번은 금융위기 때가 아니에요. 금융위기 때도 역전세난이 나지 않았어요. 예. 언제 났었냐? 동탄이 대규모로 입주할 때 났었습니다. 예. 그 외에는 거의 역전세난이 난 적이 없어요. 예. 그리고 나도 한 6개월, 뭐 물론 지역마다 나는 데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렇게 심각하게 오랜 기간 동안 역전세난이 난 적이 없다고요. 오히려 지금처럼 전세 대란이 오랫동안 난 적은 많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냐 이런 얘기예요. 집값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뭐 피부로 느껴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다가 여러분 보세요. 이번에 이런 부동산 상승을 통해서도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누가 부자가 됩니까? 결국은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자산을 갖고 있는 것이 지루해 보일 때도 있고 이런 거 괜히 갖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 조금 내는 세금도 아깝게 느껴지고 이런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때를 다 잘 참고 자산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결국 그 수혜를 다 입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이런 분들이 애써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동산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1, 2, 3번에 해당되는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하면 더 욕심내지 말고 또 더 막 불안해, 지금 아니면 언제 할 수 있어 라고 불안해하지 말고 적극적인 매도를 한번 해보시라고 권유하고 싶고요. 4번에 해당하는 분은 걱정하지 마시고 기다리시면 당연히 좋은 결과가 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현명한 투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영상이 나빴다면 싫어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의 응원과 댓글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